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바라는 대로 살았던 시간들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좋은 부모, 성실한 직장인, 믿음직한 친구. 문제는 이런 역할들 속에서 정작 진짜 나는 사라져 버렸다는 점입니다. 대체 언제부터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게 되었을까? 이 질문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은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절해도 괜찮다는 안도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평온함, 관계의 질을 높이는 소통 방법.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을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정작 자신에게는 가혹했던 시간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지혜를 통해 어떻게 주변을 정리하고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독의 가치 재발견. 나는 혼자 있을 때 가장 외롭지 않다. 이 말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말입니다. 그는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2년간 홀로 생활하며 자신과 세상을 성찰했죠.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나요? 아니면 편안한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라는 단어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낍니다. 혼자는 곧 외로움과 동의어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혼자와 외로움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통을 나타내는 감정입니다. 반면 고독은 혼자 있는 순간이 오히려 충만하고 평화롭게 느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자 할까요? 놀랍게도 그 이유는 대부분 고독이 두려워서입니다. 인간관계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서 사람을 사귄다는 것이죠. 이런 동기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건강할 수 있을까요? 정신분석가 앤서니 스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타인에게 집착하고 의존합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해가 되는 관계에도 매달리게 되죠. 겉으로는 사랑이나 우정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타인에게 기대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외로움을 피하려다 더 외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해결하려 한다면 결국 자신과 타인 모두 지치게 됩니다. 매번 작은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남이 챙겨주기를 끊임없이 기대하는 사람 곁에는 결국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기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젊었을 때는 고독을 견디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고독의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고독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평화를 느끼게 되는 현상 말이죠. 왜 그럴까요? 첫째,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해지죠. 자신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둘째, 살아오면서 많은 관계의 실체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가 주는 상처와 실망,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알게 된 것이죠. 무의미한 사교활동보다 의미 있는 고독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행복하고 사람은 자신의 본성 속에서 행복하다. 진정한 행복은 남들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본성에 충실할 때 찾아온다는 것이죠.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독은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타인의 소음과 판단에서 벗어나 순수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죠. 고독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보물을 얻게 됩니다. 첫째, 자기 성찰의 기회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죠. 둘째, 창의성의 셈입니다. 위대한 예술가, 작가, 과학자들은 대부분 고독의 시간을 통해 영감을 얻었습니다. 떠들썩한 파티에서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죠. 셋째,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은 명상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마음의 소음이 줄어들고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죠.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법을 배우면 인생의 후반전은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에 30분이라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일 것입니다. 인간관계 맺는 지혜로운 방법. 지금까지 인간관계의 본질과 고독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인간관계, 지혜롭게 맺는 방법을 6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적절한 거리두기를 실천하세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워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모여 체온을 나누려 했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위에 떨게 된다. 결국 그들은 서로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찾아야 했다. 이 얼마나 우리 인간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한 비유인지요.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너무 멀면 단절됩니다. 우리 모두는 친밀함과 독립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6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 가까이 살아온 이 부부는 남편이 은퇴한 후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가 내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내 모든 시간을 차지하려 해요 라고 했고, 남편은 나는 단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인데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부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적절한 거리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각자의 취미 활동 시간을 따로 갖고 함께하는 시간도 명확히 정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관계는 오히려 더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이 원칙은 적용됩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관계 역시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모든 결정에 관여하거나 반대로 부모님의 모든 일에 간섭하는 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사랑한다면 오히려 상대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너무 가까이 있어 서로 숨막히게 하지는 않나요? 아니면 너무 멀어 단절되진 않았나요? 둘째,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세요. 인간관계의 대부분의 상처는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읽어주길 바라고 내 필요를 알아차려 주길 바라며 내가 해준 만큼 똑같이 돌려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대부분 실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실수하고 잊어버리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가르침을 거꾸로 적용합니다.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을 남도 나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런 사고방식이 실망과 분노의 씨앗이 됩니다. 결혼 30주년을 맞은 한 부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아내는 매년 결혼 기념일을 특별하게 챙겼지만 남편은 항상 잊어버렸죠. 30년 동안 아내는 실망과 분노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그는 기념일에 관심이 없지만 대신 매일 아침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준비해주고 아플 때면 지극정성으로 돌봐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기대치를 조정하자 그녀는 남편의 다른 방식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대치를 낮춘다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상대방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친절이나 호의를 만났을 때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죠. 셋째,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말을 아끼세요. 성급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깊은 감정을 쏟아내죠. 하지만 관계란 천천히 발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4가지 창문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개된 자아의 창문, 나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자아의 창문, 내가 모르지만 타인은 알아차리는 타인만 아는 자아의 창문, 그리고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무의식적 자아의 창문까지. 건강한 관계는 점진적으로 나만 아는 창문을 상대방에게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창문을 한꺼번에 활짝 열어젖히면 관계는 불균형해지고 종종 후회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중립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관찰하세요. 모든 관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지켜보고 점차 관계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많은 말을 하지 마세요.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을 적게 할수록 실수할 가능성도 줄어들죠.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지혜입니다. 넷째, 현명한 무시와 적절한 경계 세우기를 배우세요. 모든 일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냥 무시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일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무시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비판과 불쾌한 말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말과 행동에는 그 사람의 내면 상태, 개인사, 그리고 그날의 기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이 꼭 여러분과 관련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수는 안 좋았던 관계를 억지로 회복하려는 시도입니다. 절교했던 친구와 다시 사이좋게 지내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죠. 관계가 한 번 깨진 이유는 대부분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가치관 차이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쉽게 바뀌지 않기에 다시 관계를 맺더라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돈 문제는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채권자가 됩니다. 이런 관계 변화는 종종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존중받을 부분을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자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내면의 힘을 기르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세요. 역설적이게도 좋은 인간관계의 비결은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존중을 받게 됩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아시나요? 그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생존, 안전, 소속감, 존중, 그리고 자아 실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속감보다 상위 단계의 존중과 자아 실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 대한 존중과 자아 실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면이 충실한 사람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면이 텅 빈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끊임없이 인정과 관심을 갈구합니다. 반면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스스로에게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어르신은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책을 쓰고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기에 나는 결코 외롭지 않다. 나는 항상 할 일이 있고 배울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힘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할 때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 없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섯째,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법을 익히세요. 가장 어려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여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질문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해 왔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객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마치 항상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상상 속 관객의 평가에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도 각자 자신의 관객 효과에 사로잡혀 있어 우리를 그렇게 자세히 관찰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면에 내적 부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계속해서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니? 다른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볼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내적 부모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그것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신경 쓰던 사람들도 사실은 여러분에 대해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에 바쁘니까요.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쏟는 에너지의 10분의 1도 그들은 우리에게 쏟지 않습니다. 중국의 현인 장자는 물고기는 물이 있는지 모르고 사람은 공기가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타인의 기준과 시선에 맞춰 살아왔기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구속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제가 만난 한 90대 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배운 가장 큰 지혜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 인생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판단한다고 생각했네.
60대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이 6가지 방법을 실천하며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어보세요. 모든 관계를 끊고 은둔자처럼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비로소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타인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내면이 텅 빈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끊임없이 인정과 관심을 갈구합니다. 반면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스스로에게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할 때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 없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관계의 본질, 고독의 가치, 그리고 지혜로운 관계 맺기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가 됩니다. 인생은 긴 여정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부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는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고독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이제는 외부가 아닌 내면으로 시선을 돌릴 때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오랜 습관과 사고방식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하루에 30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명상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저 창밖을 바라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또한 관계에서 불필요한 의무감을 내려놓아 보세요. 모든 모임에 참석할 필요도, 모든 전화에 응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것을 어디에 쓸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만의 삶을 시작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관계는 무엇인가? 내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인생의 후반전을 풍요롭게 만드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